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우리나라 정치권에 지금 현재 여당, 야당을 두루 나가 봤기 때문에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 내가 자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토론의 주제가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지금 이 기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그런 계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국민들에게 과연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의제를 던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지속 성장의 가능성에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1990년대 초에 일본의 유력 정치인을 만나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본의 이러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는 미래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시에 이 자민당이라고 하는 집권당이 도저히 어떠한 변화를 추구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가서 일본은 더 이상 발전의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지적을 했는데, 그 외에 일본이 오늘날까지 잃어버린 30년을 갖다가 겪었다고 스스로가 자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가 30년 동안 거의 성장을 못하고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정치의 현실은 어떠느냐? 제가 보기에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볼 것 같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초입에 들어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년서부터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경제적인 지표는 그런데 그 외의 일반 사회적인 지표를 볼 것 같으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률은 세계 평균의 배가 넘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작년에 0,78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최저의 출산율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유엔이 발표한 바에 올 것 같으면은 선진국이 됐는데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라고 하는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느냐? 이거를 정치권이 제대로 인식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단편적으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97년도에 IMF 사태를 겪었습니다. IMF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 자체가, 경제 구조, 이 두 가지가 다 완전히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발생했던 것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두 정당을 볼 것 같으면 흔히들 얘기해서 보수 진보가 10년씩 집권을 하면서 양극화 문제를 입으로는 얘기를 했지만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의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정치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강구를 해야 됩니다. 두 정당의 정강 정책을 볼 것 같으면 다들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강 정책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두 정당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두 정당을 다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 전체를 내가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때 뭐라고 약속을 하냐 할 것 같으면은 소위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그 글사 자체를 다 지워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영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좋지 못한 소위 결과를 갖다가 초래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내가 민주당의 비대위에 가가지고서 20대 총선을 이끌었습니다. 그때 그다음 나중에 대통령이 된 소위 문재인 대통령도 나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약속이 뭐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못한 경제민주화를 꼭 실천할 테니까 도와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랬어요. 뭐 2번 또 속아보자 하고서 내가 도와준다고 임해가지고서 민주당에 가서 그 사람들이 기대치도 않은 총선에서 제1당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한 겁니다. 제가 여담으로 한 말씀 드렸어요. 제가 비대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정은에 대해서 대단히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그 핵이 니네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시 민주당 어느 분이 날 보고 어떻게 당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그러면 정체성이 뭐냐? 기본적으로 물어보면은 정체성이 뭐라는 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당이 변화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국민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말년에 굉장히 민심이 이반된 상황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보다 다르게 자기가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변화한 모습을 보니까 그걸 믿고서 참 19대 선거에서 당시에 새누리당의 다수 의석,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고 대통령도 선거를 이기게 된 거네.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유권자들 만나보니 당신도 싫고 당도 싫지만 당신이 새롭게 경제민주화를 하고 복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찍어본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정당의 문제가 뭐냐, 대통령 집권당이 될 것 같으면 이놈의 정당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대통령 얼굴만 보고서 사는 정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거기에서 용기 있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내가 보기에 지금 정부도 똑같아요.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한다. 자, 저출산, 뭐 자살률 이런 문제를 갖다가 풀으려면은 근본을 우리가 파헤쳐야 되는데 그 근본을 파헤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경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어느 집권자가 의지와 힘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대한민국 경제가 60년대, 70년에 단순 경제였을 적에는 그런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고 하면서 일반 대중의 구조가 새로워진 거예요. 이런 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보수 10년, 진보 10년 세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20년 동안의 문제 해결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대로 가면은 국민은 그러면 또 그 20년 세월과 비슷한 미래를 갖다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결국 가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국민의 힘을 좀 육성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정치권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늘날 지금 두 정당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 되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과연 이러한 정당에서 무슨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 어떠한 방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저는 거의 현재 상태로 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또 무슨 딴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선거만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도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대한민국 장래를 위해서 내가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할 거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다음에 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용기도 없고 우회의 사람들에게 눈치만 슬슬 보고서 사는 그러한 정치인만 다수 양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87년 지금 오늘날 헌법 체제하에서 9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참다운 지도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 연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정당의 생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정당에서 새로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의 비대위를 맡아가지고 하면서 새로운 시국에서 젊은 사람들을 좀 양성해 볼까 해서 청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당 기부로 따로 투자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시지부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이 되면은 대통령 중심으로 대통령당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경고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자기를 당선시켜주는 민주당을 갖다가 깨부쳐가지고 열린우리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나오다가 결국 가서 그 열린우리당이라는 것은 자기 임기도 전에 부서져 버리고 말은 그러한 시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동안에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약속한 바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노력을 경주를 해야지 자기가 당권을 장악을 해가지고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을 못하고 쓸데없는 욕심이 생기니까 당을 내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데서 모든 당의 불협화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두 당이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그건 지난 20년이 입증을 하고 있어요.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정당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 새로운 지금 이 구성을 갖다 가지고 있고 이제는 한 20년 동안 속아왔다고 생각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사람 중심으로다가 무엇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최근에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 한 달에 59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의 숫자가 2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지난 코로나 팬데믹 전에 있어서 한 190만 되던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40만 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고 선진국이 됐으면은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오히려 줄어야 할 텐데 그런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 그것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네.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 국민의 통합을 바란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고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제도가 뭐가 문제느냐. 나는 기본적으로 참 우리나라의 87년 체제에서 그 당시에
참 국민의 여망이 직선제를 원하기 때문에 직선제를 하는 것으로서 헌법 개정을 했는데 그 직선제 결국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라는 것이 오히려 지금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그 구체적인 무슨 헌법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으로 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들 파악들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의견들이 나오시면 그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저는 지금은 누구도 이 대한민국의 이 문제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능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이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찾느냐, 국민이 어떠한 소위 취지를 갖는 정치 세력을 선호하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